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단이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거든요, 숫자가. 그러니까 중앙 언론사만 했으니까 뭐 중앙 언론사들은 한 한 30명, 30명도 안 됐을걸요, 아마. 이제 숫자가 적었는데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중요하니까 되게 이제 장관들이라든가 뭐 민주당의 유력 중진들이 이제 와서 밥을 사요. 점심도 사고 저녁도 사고 그럽니다. 근데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 번도 이렇게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 제가 밥 먹은 기억이 없으니까 노무현 장관이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청와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존재감이 좀 약했던 거죠. 이인재 의원은 그 당시에 이인재 의원이 당연히 그 차기에 가장 유력한 주자라고 그랬거든요. 이인재 의원은 두세 번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밥을 사갖고 제가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인재 의원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노무현 장관은 그때 이렇게 기자들하고 만났던 기억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진짜 2002년 경선을 앞두고 확 그 노무현 붐이 일어나면서 뜨기 전까지도 청와대 기자들의 정말 대다수는 저를 비워놓고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그때는 아마 해양수산부 장관 할 때는 생각을 못할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사실 그렇게 노무현 장관한테 기자들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그래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노무현에 대한 제가 이렇게 들은 근데 박지원 비서실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언론사 세무조사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조중동 사주가 구속된 사태까지 가고 보수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반발을 하죠. 근데 그때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자들 만나갖고 언론은 언론의 길을 가고 정부는 정부의 길을 가면 된다. 그 세금이야 그 정부의 업무인데 당연히 그 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는 해야 되는 건 정부의 권한인데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 안 된다. 언론은 뭐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하고 그렇게 가라. 정부는 정부대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어떤 언론 세무조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갖고 그게 조선일보의 일면 톱으로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 결국 그 언론사 세무조사는 이게 정치적인 의도다. 이렇게 의도를 갖고서 한 거다라는 식으로 해갖고 뽑아갖고서 세게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를 씁니다. 그걸 보고서 박지원 비서실장이 그때 김 대통령한테 어쨌든 그렇게 조선일보가 그렇게 쓰면은 그것들이 보수 진영에 퍼지고 그게 여론으로 돼갖고 청와대에 어떤 그 부담이 되니까 제가 노무현 장관 만나갖고 좀 얘기를 좀 자제하라고 그러니까 언론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좀 당부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하지 마. 지금 누구도 민주당의 누구도 그 조중동이 보수 언론이 무서워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못 하는데 노무현이니까 저 정도 얘기를 하지. 응?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맞는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절대 그 노무현 그 장관한테 입 조심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DJ가 했다는 거거든요. 또 한 번은 DJ 임기 초반에 비서실장이 김중권 민정계였던 김중권 씨가 비서실장을 했는데 그 김중권 씨가 비서실장을 한 다음에 영남 출신이니까 DJ가 영남으로 이제 동진 전략을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김중권 씨를 민주당 대표로 보냅니다. 그때 보내니까 그때 노무현 그때 아마 장관은 아니었을 거예요. 장관은 아니었고 아마 국회의원이었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 김중권 씨가 대표로 오니까 기회주의자와는 연대는 할 수 있어도 기회주의자를 지도자로 모실 수는 없다. 그러면서 딱 그 비판을 하거든 세게.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김중권 민주당 대표를 보낸 건 DJ 대통령의 뜻인데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옳더라도 어쨌든 그거는 대통령이 김중권을 대표로 보낸 거에 대한 일종의 항명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 박지원 실장이 대통령한테 저기 노무현이 반발하는데 김중권 대표에 제가 그 노무현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니까 DJ가 이번에도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뭐 사실 그런 얘기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맞는 얘기고 그리고 김중권 대표도 더 긴장해갖고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절대
노무현 한테 김정권 비판하는 얘기를 하지 말라란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패기와 어떤 강한 의지,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정치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죠. 대통령의 뜻을 담아갖고 이렇게 대표가 임명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 비판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노무현이 그렇게 해도 그거를 이렇게 용인하고 그게 맞는 얘기다라고 했다는 거는 어쨌든 DJ는 노무현에 대한 어떤 나름의 기대와 믿음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는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2002년 경선 대선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동교동계가 그때 좀 나눠지죠. 사실은 이인재를 지지하신 분들도 물론 그게 많았지만은 또 노무현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게 노무현이 노풍이 일어나갖고 노무현이 광주에서 승리하고 민주당 후보가 되는 과정에 어떤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은 이제 뭐 권노갑 고문이라든가 박지원 실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사실은 잘 알 텐데 제가 들은 걸로는 그 당시 동교동계 다수는 사실은 처음에 이인재 장관을 지지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청와대 참모들의 기류는 어쨌든 노무현 쪽에 좀 가 있다라고 저는 그때 좀 느꼈어요. 그게 꼭 뭐 드러내놓고 노무현을 또 뭐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인재로 이길 수 있겠나라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 하고 어쨌든 이인재 장관은 그 당시에 어쨌든 당을 바꿔서 온 거 아닙니까? 97년 대선 때 한나라당을 탈당해 갖고 새로 정당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민주당으로 합류한 건데 그에 비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일관되게 이렇게 민주당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죠. 그런 데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을 해갖고 그리고 박지원 실장이 어쨌든 박지원 실장은 사실은 DJ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박지원 실장에 대해서 호가호위한다는 그런 비판도 굉장히 많았고 저도 이제 그런 기사 쓰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결국 약간의 그런 거 있을지 몰라지만 크게 보면 DJ가 딱 시키는 것만 했던 게 박지원이고 그래서 DJ는 박지원을 그렇게 신임했던 거라고 보는데 그때 박지원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무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있던 걸로 봐서는 저도 DJ의 속마음은 이인재보다는 노무현에게 그때 가 있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제 2002년 12월 19일 대선인가 17일 대선인가 그렇죠.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정말 극적으로 승리를 하고 그 나흘 뒤인가 사흘 뒤인가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당선자가 오찬 회동을 합니다. 이른바 국정 인수인계죠. 근데 그때 또 역시 DJ는 꼼꼼하게 이렇게 국정 노트를 적어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당선자한테 할 얘기들을 쭉 적어오는데 그 대부분이 뭐냐면 국내 현안은 없어요. 대부분이 북한 문제 그리고 대미, 대일, 대중, 대러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얘기들이 거의 국정노트가 한 6장 정도 되는데 거의 한 5장을 차지합니다. 그걸 보면은 어쨌든 DJ는 그 정권 재창출에 돼야 되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남북 화해, 대화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동북아의 평화, 안정, 보조를 지킬 수 있으려면은 노무현이 돼야겠다. 만약 그게 정권 교체가 되면 그것 자체가 흔들려 버릴 것 같다라는 어떤 강한 우려를 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유일하게 그 국내 문제에서 언급한 건 딱 하나입니다. 언론사 세무조사.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 언론사 세무조사는 탈세만 국한해서 했다. 그리고 관료들이 언론개혁 입법을 하자고 했지만 거절했다.
딱 이제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DJ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마음의 짐이랄까, 굉장히 그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DJ는 이게 언론사 세무조사를 내가 그 조중동을 손보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5년마다 모든 기업들은 정기 세무조사 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법에 규정돼 있는데 유독 언론사만 사실 특혜를 받아왔던 거거든요, 그때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물론 YS 때 한번 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언론사는 면제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DJ는 자기 임기 중에도 이제 언론사 세무조사, 정기 세무조사가 돌아오니까 이걸 법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특혜를 줄 것이냐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거기서 특혜를 주지 않고 그냥 법대로 했을 뿐이다. 법대로 해갖고 탈세가 적발됐을 뿐이지 이게 언론 탄압은 아니다. 내가 조중동을 손보려던 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노무현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이유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DJ는 그렇게 그 조중동의 공격을 받고 뭐 정말 DJ만큼 사실은 보수 언론의 공격을 받은 정치인이 없지 않습니까? 빨갱이, 뭐 대통령병 환자, 뭐 부정축제자, 그런 숱한 어떤 비난과 마타도에 시달렸지만은 DJ는 그래도 어쨌든 그 보수 언론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1990년대에 그 새정치국민회의 때 비서실장이 정동채 의원이었는데, 정동채 의원이 저희 한겨레신문 제 선배인데요. 정동채 의원 얘기가 그 당시 비서실장 할 때 조중동에 뭐 기사가 나거나 부탁할 게 있으면 자기를 보냈단 거예요, 사주한테. 그러면 그 DJ 명함,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김대중이라고 그 명함의 뒤에다가 뭐 방 회장님 아니면 홍 회장님, 제 비서실장 정동채를 보냅니다. 설명 듣고 선처 바랍니다. 이렇게 자필로 만년필로 딱 써갖고 그 명함을 이제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동채 비서실장이, 정동채 의원이 조중동 사주를 만나갖고 그 명함을 이렇게 딱 드리면서 말씀드릴 게 있어 왔습니다. 그럼 조중동 사주 입장에서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야당, 제1야당 총재가 그 친필로 이렇게 딱 그 글을 써갖고 자기한테 보내면서 설명을 하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DJ는 참 조중동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을 했던 정치인이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 조중동의 공격을 받았는데,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어쨌든 2002년 대선 때 조중동과 싸우면서 대통령이 됐단 말입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 안 하고 조선일보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죠, 오히려. 뭐 그러면서 그 싸웠어도 여론에서 밀리지 않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DJ는 굉장히 높게 평가했고, 한편에서는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 좀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보수 언론에 이렇게 당했지만은 그래도 그냥 또 보수 언론하고 평생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노무현은 보수 언론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니까 거기에 맞서 싸워갖고 오히려 싸우면서 대통령까지 됐다라는 것들을, 그 결기라든가 의지, 그리고 그런 어떤 강한 어떤 열망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부러워했고,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그런 것들이 첫 그 국정 인수인계를 하는 자리에서 유일하게 국내 현안 중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만 언급한 그런 메모를 노 대통령에게 남기지 않았을까, 그런 해석을 합니다. 뭐 미국에 대해서 또는 북한에 대해서 했던 그 국정 노트는 복사를 해갖고 그 노 대통령에게 함부로 줬다 그래요. 그건 김한정 그때 부속실장의 얘기인데, 물론 이제 원본은 이제 대통령이 갖고 있었지만은 함부 복사해갖고 노무현 당선자에게 주면서 어쨌든 이걸 참조하라고.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 대부분이 사실은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에 관한 얘기입니다. 외국 정상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통령 아니면 느끼기 어려운 거거든요. 옆에 참모들이 있어서 참모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직접 그 정상, 외국 정상과 만나는 대통령이 느꼈던 생각, 저 정상은 저런 그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후임 대통령에게 자세하게 적어서 전달해 준 사람은 사실은 DJ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무형의 자산이고 유산인 셈인데, 레거시인 셈인데, 그런 것들이 노무현 정부에는
잘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 실장이 어쨌든 DJ 집권 5년간에는 가장 신뢰했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은 박지원 실장이죠. 물론 잠깐 이렇게 청와대에서 떠나서 문화관광부 장관도 했고, 근데 문화관광부 장관 할 때도 대북 협상을 박지원 장관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이렇게 박지원이 2인자다라는 비판 때문에 잠깐 밀려났던 적이 있지만 다시 비서실장으로 임기 말에는 복귀를 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5년, 적어도 5년 만에 얘기한다면 박지원 실장이 가장 가까웠던 것 같고, 그렇게 박지원 실장을 신뢰했던 거는 일단 굉장히 성실합니다. 박지원 실장 굉장히 성실하고 또 DJ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딱 일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한겨레는 박지원 실장한테 상당히 좀 비판적이었어요. 많이 그 비판적인 기사 쓰고. 왜냐하면 DJ가 언론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박지원 실장이 매일 조중동 찾아가서 조중동 기자도 하고 폭탄주 마시면서 그쪽 민원을 들어주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한겨레에서 볼 때는 DJ가 언론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막고 조중동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박지원이다. 언론 개혁을 막는 저 주범이 박지원이다라는 생각을 해갖고 굉장히 박지원 공보수석 그리고 나중에 비서실장한테는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제가 취재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 결국 그렇게 조중동하고 이렇게 관계를 좋게 하려는 게 결국 DJ의 뜻이었고, DJ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 그 이제 미션을 박지원이 수행을 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내 지시를 그대로 충실하게 진짜 잘 수행을 한다. 그리고 성실하다라는 게 박지원 실장이 그 당시 신임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였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결국은 DJ 정권에서 세 사람 뽑는다면 딱 세 명일 것 같아요. 권노갑, 박지원, 임동원. 그러니까 박지원은 어떤 비서실장으로서 국정보좌를 했던 측면이 있는 거고, 권노갑 고문은 물론 집권 5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애증의 관계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모포 중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대통령과는 거의 친형제처럼 쭉 지내왔기 때문에 인사라든가 어쨌든 조직, 민주당 조직이라든가 호남을 관리하는 거는 권노갑 고문이 했던 게 맞죠.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도 일어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점에서는 권노갑 고문에 대한 어떤 신뢰는 비록 약간의 애증은 있었어도 형제 사이에 약간의 애증이 있더라도 형제 사이가 갈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역시 인사 조직 같은 거는 권노갑 고문이 많은 부분을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임동원 장관은 대북 관계는 임동원 장관이 했던 거고, 그러니까 임동원 장관이 대북 관계에서 신임을 받았던 거는 그만큼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고, DJ 남북 대화를 하는 DJ의 마음을 가장 잘 읽는 사람이 임동원이었기 때문에 임동원한테 그 미션이 갔던 거고, 그렇게 세 사람이 사실은 김대중 정부 5년을 이렇게 어떻게 떠받드는 세 축을 굳이 고르자면 딱 세 명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DJ가 좋아했던 참모는 박선숙, 나중에 공보수석을 했던 박선숙 대변인은 DJ가 굉장히 좋아하고 사적으로도 많은 얘기도 했고, 또 박선숙 수석이 DJ한테 편하게 이렇게 쓴소리도 많이 했기 때문에 박지원 실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좀 하기 어려운 얘기 있으면 박선숙 대변인한테 들어가서 당신이 얘기하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 그렇게 신뢰를 했던 사람이죠.